안전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 3시 17분 15층 높이 외벽 작업 현장이었습니다. 위험해. 모두 대피해. 누군가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쾅! 2톤짜리 철골이 위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노동자 한 명이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얀 안전모를 쓴 그림자가 달려왔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그녀가 노인을 잇는 힘껏 밀쳐냈습니다. 쾅! 철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먼지가 폭발했습니다. 여자의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괜찮으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이 그녀를 올려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누구이길래 안전모를 쓴 여자가 목숨 걸고 구하려고 했을까요? 노인의 정체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나기 2달 전의 일입니다. 새벽 6시였습니다. 지방 소도시의 한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고 차가운 공기가 현장을 감쌌습니다.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50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남자들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이서연 30살의 안전관리자였습니다. 안전모와 형광조끼를 입은 그녀는 작은 체구였지만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작업 전 안전 점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저기 안전관리자님. 한 노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 3층 거푸집 작업인데 안전난간 설치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냥 안전벨트만 착용하고 하면 안 될까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추락 위험 작업은 반드시 안전난간을 먼저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벨트는 2차 안전장치입니다. 에이, 매번 그러면 공기가 늦어지잖아요. 다른 노동자가 투덜거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뭘 안다고.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공기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안전수칙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때 현장 소장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관리자 또 시작이야? 아침부터 분위기 잡네. 안전하다가 공사 언제 끝내려고 그래? 소장님, 안전수칙은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법? 현장에서 법대로만 하면 일이 되나? 현장 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가 현장을 뭘 알아? 대학도 안 나온 주제에. 주변 노동자들이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클립보드를 꼭 쥐고 버텼습니다.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안전은 모든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생명? 현장 소장이 비웃었습니다. 20년 넘게 현장 다녔는데 큰 사고 없었어. 당신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일을 방해한다고. 서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조회가 끝났습니다. 노동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서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전모를 고쳤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매일 이런 무시를 견디는지, 그 마음 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안전점검을 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구석에 혼자 앉은 노동자가 보였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했고 손이 거칠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노인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앉으시오.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일하시기 괜찮으세요? 노인은 처음과 달리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요즘 허리가 좀 아파서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안전벨트가 안 맞아서 그런 건 아닐까요? 오늘 오후에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은 약속대로 그 노인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안전벨트를 조절해 줬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착용하시면 허리에 무리가 덜 가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노동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다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서연을 보아온 노동자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막노동자인 우리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관리자는 서연 씨밖에 없소. 저건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후덥지근한 날씨였습니다. 서연이 승합차에서 생수 박스를 꺼냈습니다. 자기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물 좀 드세요.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물을 받아갔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거나 무관심했습니다. 한 젊은 노동자가 비꼬았습니다. 관리자님, 이러시는 거 다 본사에 보고하시는 거죠? 승진용으로? 서연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다들 힘드실 것 같아서요. 누군가는 서연에게 고마워했지만 누군가는 물만 받아가고 돌아섰습니다. 5시 작업이 끝났습니다. 노동자들이 떠났지만 서연은 남아서 현장을 정리했습니다. 흩어진 안전장비를 모았고 내일 작업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서연이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 일정에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매일 무시당했고 비웃음당했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올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어두운 현장을 뒤로하고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회장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35살 아버지의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강태윤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구니?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입니다. 이서연 30살입니다. 뭐라고? 안전관리자? 현장직 말인가? 네. 현장직 여자가 내 예비 며느리라고? 너 스스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버지, 서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현장에선 모두가 존경합니다. 존경? 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학벌은? 대학은 어디 나왔나?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검정고시로요. 고졸? 집안은?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가봐라.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민호가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박 비서를 불러서 사설탐정 명함을 건넸습니다. 신상조사 의뢰하게. 이서연, 30살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야. 사흘 후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이서연, 부모는 건설 현장 사고로 사망. 할아버지 슬하에서 성장. 할아버지 12년 전 사망. 17세부터 편의점, 식당, 청소 아르바이트, 검정고시 합격.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 재산 현황. 통장 잔고 413만 원. 저축 없음. 월급 250만 원. 월세 70만 원. 회장은 보고서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도대체 이 녀석 사람 보는 눈이 있기는 한 거야? 가난한 여자가 재벌 아들을 만나는 이유야 뻔하잖아. 당연히 돈을 노리고 접근했을 텐데 그런 것도 몰라보나? 하지만 찝찝했습니다. 보고서는 숫자만 보여줬습니다.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다음 날 아침 박 비서를 불렀습니다. 낡은 작업복 구해오게. 정말 오래되고 더러운 걸로. 안전모도. 가짜 신분증도 만들어야 해. 박 비서가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설마 현장에 들어갈 거야. 막노동자로. 알겠습니다. 박 비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있을 건설 현장을, 그리고 이서연이라는 여자를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회장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작업복, 오래된 안전모.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대성건설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늙은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차가 건설 현장이 있는 소도시로 출발했습니다. 인력사무소 앞에서 내렸습니다. 트럭이 왔습니다. 노동자들과 함께 올라탔습니다. 50년 만에 타보는 인력수송 트럭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새벽 6시였습니다.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노동자들 사이에 섰습니다. 그때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서연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작업 전 안전 점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관찰했습니다. 오늘 신규 투입 인력 계십니까? 회장이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신규분들은 작업 시작 전에 안전교육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가 끝났습니다. 안전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할아버지, 안전모 좀 봐도 될까요? 서연이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이 안전모를 벗어줬습니다. 서연이 확인했습니다. 이거 좀 오래됐네요. 충격 흡수 패드가 다 닳았어요. 새 안전모 드릴게요. 서연이 컨테이너로 들어가더니 새 안전모를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쓰세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회장은 안전모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연이 웃었습니다. 처음 오셨으니 힘드실 거예요. 무리하지 마시고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회장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새 안전모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뭐지? 연기인가? 아니면 진짜인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일용직 차림인 자신을 냉대할 줄 알았지만 서연은 친절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른다. 한번 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회장은 삽을 들었습니다. 50년 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매일 현장에 나와 삽질을 했고 자재를 날랐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회장이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할아버지.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김밥 한 줄을 건넸습니다. 이거 드세요.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됐소? 아니에요. 할아버지 힘드실 텐데 더 드셔야죠.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김밥을 받았습니다. 고맙소. 서연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은요? 아들 하나 있소. 아드님이 잘 해드리시겠네요. 서연이 밝게 웃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소란이 일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왜 작업이 안 되고 있어? 서연이 뛰어갔습니다. 3층 거푸집 작업장이었습니다. 안전난간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현장 소장 앞을 막아섰습니다. 소장님, 안전난간 없이는 작업할 수 없습니다. 뭐? 오늘 본사 임원들 온다고 공사 진행 상황 보여줘야 한다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사람이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은 내가 져. 비켜. 서연은 비키지 않았습니다. 양팔을 벌렸습니다. 작업장 입구를 막았습니다. 안전수칙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현장 소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본사 임원들이 탄 고급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양복을 입고 깨끗한 안전모를 썼습니다. 현장 소장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공사가 안 되고 있잖아. 서연은 임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전 문제로 잠시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안전난간 설치 후 재개하겠습니다. 임원 한 명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됐는데 뭘 보라는 거야? 안전이 우선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장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혼자 버티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으로 임원들과 현장 소장을 상대로 회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국 임원들이 돌아갔습니다. 현장 소장이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너 각오해. 서연은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틀렸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15층 외벽 작업이었습니다. 회장도 그 팀에 배정됐습니다. 고소 작업이었습니다. 안전줄을 메고 철골에 올라갔습니다. 회장의 몸이 떨렸습니다. 68세의 몸으로 하기엔 무리였습니다. 서연이 아래에서 지켜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딱! 안전줄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전줄이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철골이 흔들렸습니다. 2톤짜리 철골이었습니다. 고정장치가 헐거웠습니다. 위험해. 모두 대피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쾅! 철골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철골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때 언뜻 안전모가 보였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비켜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회장에게 달려들어 있는 힘껏 밀쳐냈습니다. 회장의 몸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쾅! 철골이 바로 그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먼지가 폭발하고 바닥이 흔들렸습니다. 회장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먼지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먼지가 가라앉고 나자 서연이 보였습니다. 쓰러진 채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철골 파편에 베인 것 같았습니다.
회장이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소? 괜찮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다치신 데 없으세요?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서연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회장이 부축했습니다. 왜? 회장이 물었습니다. 왜 그랬소? 당신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서연이 웃었습니다. 피가 흐르는 손을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사람이 우선이니까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마음은 처음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달려와 신속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서연을 부축해서 내려갔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신이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날 구했다.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나를 68년 동안 건설 현장은 돈만 먹는 구멍이라고 생각한 나를, 막노동자를 사람으로 본 적 없던 나를 이 여자가 목숨 걸고 구했다.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먼지 쌓인 바닥에 울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사람을 만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서연의 손을 치료했습니다. 다행히 상처가 치명적이지 않아 붕대를 감았습니다. 회장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서연이 나왔습니다. 손에 붕대를 감은 채 웃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노동자들이 하나둘 현장으로 돌아갔고 회장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아직도 여기 계세요? 가셔야죠. 물어볼 게 있소. 왜 그랬소? 왜 날 구했소? 당신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서연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회장도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잃었어요. 제가 10살 때였어요. 회장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건설 현장 사고였어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현장이었대요. 아빠는 추락사고로, 엄마는 그걸 보고 달려가다가 둘 다 그날 돌아가셨어요.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경비원으로 근무하시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저도 17살부터 아르바이트 했어요. 편의점, 식당, 청소,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왜 안전관리자가 됐소? 할아버지 유언 때문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처럼 억울하게 죽는 사람 없게 해라. 안전을 지켜라. 서연이 붕대 감긴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 야간 직업학교 다니면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땄어요. 25살에 처음 현장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전수칙을 어긴 적 없어요. 왜냐하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장 근로자들이 누군가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할아버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집에 돌아가야 하잖아요.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당신을 시험하려고 왔다고. 당신이 돈을 노린다고 생각했다고.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하오. 겨우 그 말만 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서연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미안하세요? 할아버지가 뭘 잘못하셨어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내일 현장에서 봬요. 서연이 사라졌습니다.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수많은 돈을 벌었고 큰 회사를 일궜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람의 가치를, 진짜 고귀함을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은 현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본사 회장실에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다시 강태윤 회장이었습니다. 박 비서를 불렀습니다. 긴급 임원회에 소집하게. 오늘 오후 2시. 그리고 회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서연 씨도 모셔오게. 박 비서가 놀랐습니다. 이서연 씨를요? 그래. 현장에서 데려오게. 오후 2시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이사진 전원이 모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서연이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회장이 일어나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서연 씨,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회장을 보자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은?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이름은 강태윤입니다. 대성건설 회장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회장이 손을 들어 민호를 제지했습니다. 이서연 씨,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막노동자로 위장해서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돈을 노리는지 우리 아들의 배경을 보고 결혼하려는 건지 확인하려고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사람을 학벌과 돈으로만 봤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을 돈만 먹는 구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회장이 서연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고 배웠습니다. 진짜 고귀함은 지위가 아니라 책임감에서 나온다는 걸. 진짜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약자를 존중하는가에 있다는 걸.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일어나세요. 임원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68세 노인이 30살 젊은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우리 며느리가 되어 주십시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에게서 제가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 뭔지, 책임이 뭔지, 진짜 고귀함이 뭔지. 서연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민호가 달려와 서연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회장이 일어나서 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대성건설의 모든 현장 안전기준을 전면 개편합니다. 안전관리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처우를 대폭 개선합니다. 공기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매주 현장을 방문하겠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노동자들과 함께. 그게 제가 배운 것입니다. 석 달 후였습니다.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연과 민호가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도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서연 옆에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직원을 내려다보던 남자가 사람 옆에 서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큰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